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샀냐? 이거 어떻게 받았냐? 하차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알아서 실내로 바뀌고, 이건 신기하네요. 혹시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황토방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다고 언덕 올라갈 때 엔진이 터집니다. 결함 문제는 단점 아닌가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씨 당첨이네. 기사입니다. 2020년 2월 당시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 신기록을 경신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의 전통 강호 SUV 바로 4세대 MQ4 소렌토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인천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인셀덤 시티 대리점을 어머니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41살 오태성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1년 8월에 출고를 했고요. 그래피티, 6인승,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을 그렇게 넣은 소렌토 MQ4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트림은 그래비티 트림에서 옵션 몇 개 좀 추가하신 거네요. 그렇죠. 합산 출력이 230마력에 합산 최대 토크가 35.7토크더라고요. 2륜인가요? 4륜인가요? 현재 지금 2륜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신차로 구매했고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모든 옵션에서 크레 오디오랑 스마트 커넥트를 빼서 4,72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약 한 12,000km 정도 탔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에스페로, 에스페로요? 그 다음에 누비라, 레조, K5, 미니 컨트리맨, 그 다음에 렉서스 IS250 컨버터블, 그 다음에 스파크랑 레이랑 같이 탔고요. 마지막에 MQ4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시끄러운 거를 너무 싫어해요. 차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는 또 컸으면 좋겠고, 근데 승용차는 많은데 SUV는 소렌토밖에 없어요. 산타페도 나중에 나왔긴 했지만 전기차를 사기에는 차가 너무 작고, 그리고 기본 7,000, 8,000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됐죠. 요새 소렌토 이 친구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구매 계약하면 받아보는 기간이 최소 1년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계약하시고 나서 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딜러분께서 한 1년 이상을 말씀하셨었는데 주문을 하고 4개월째 됐을 때 연락이 오셨어요. 도장 불량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라도 받겠냐 해서 저는 무조건 좋다고 했죠. 그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그것도 경쟁률이 있어요? 예, 몇백 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된 거예요.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죠. 도장 불량 이런 거 사실 티 안 나요. 그렇죠. 저한테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어디가 불량인지 모르고 타고 있어요. 전륜구동, 4륜구동 중에서 전륜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륜구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4륜은 세제 혜택을 못 받죠. 예, 못 받습니다. 근데 연비도 좋고, 제가 지금 도심에서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4륜이 필요 없어서 그래서 넣진 않았습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리고 그래비티 4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래비티는 외관적으로 그 밑에 트림들보다 차이점이 있다면 옆에 가니쉬 쪽에 은색이 아닌 검은색, 그 다음에 루프렉 쪽이 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저는 옵션을 다 넣는 걸 좋아해요. 풀옵션 때리시는 거예요? 예, 무조건 풀옵션으로. 근데 그 밑에 트림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돼요. 특히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비티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그래비티를 선택하고 거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걸 대부분 다 넣고 싶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라디에이터 그리 상단에 보면 몰딩이 블랙으로 바뀌고, 시트도 보시면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로 바뀌더라고요. 예, 맞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하이브리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요타의 라브4, 렉서스의 NX300H, 그 다음에 RX450H, 티구안, 벤츠 GLB, 팰리세이드도 고려를 했었던 차량 중에 하나지만, 물론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그래도 그 가격대에서 좀 더 하면은 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는 고려를 했었죠. 하이브리드 SUV 아니면 동종 가격 대비 살 수 있는 외제차 쪽을 많이 보셨네요. 그렇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이 시국에 이걸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소렌토 타면서 하차감을 느껴본 게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왜요? 대부분 그 전에 소렌토나 이제 국산차를 탔다 그러면 지인분들이 그러냐 그러면 끝났는데 지금은 소렌토 탔다 그러면 어떻게 샀냐? 이거 어떻게 받았냐? 네, 이거 어디서 구했냐? 네, 구하지 못하니까 지금. 네, 네. 지금 돈 있어도 못 네. 사니 저만 느끼는 하차감이 생기는 거예요. 국산차인데 이상한 하차감이 생긴다. 최고의 장점이죠. 또 다른 장점 뭐가 있나요? 연비는 뭐 당연히 그냥 때려 밟아도 여름에는 15km 이상은 나오고요. 겨울에는 한 13, 14 정도 나오고요. 겨울이랑 여름이랑 연비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나 좋은 점이 에어 컴프레셔가 기존 차량에서는 엔진이 돌아가야지만 돌아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는 연비가 안 좋아지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들어가서 오히려 여름에도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받아봤을 때 정말 알면서도 깜짝 놀라는, 저는 분명히 큰 차를 타고 있는데 아반떼 세금을 내고 있고 공영 주차장을 가면은 무조건 반값이에요. 요거 금액은 얼마 안 들지만 은근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단 300원 나와도 150원만 내고 나와요. 무조건 다 할인 받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K5를 탔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기아 차량에 대한 악감정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개선이 됐어요. 품질이라든지 정숙성, 그리고 성능, 옵션, 내가 여태까지 이걸 왜 안 샀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장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숙하고 실내 품질의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차량이 정숙한 게 그래비티 트림을 가면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기아 차량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았냐면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가훈을 정할 때 죽어서도 기아 차는 사지 말라라고 내가 정하고 싶었어요. 가훈이 네버 바이 기아, 절대 기아는 사지 말자. 기아는 죽어서도 쳐다보지 말라, 그 정도까지 악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샀네요. 가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쳐다는 봐라. 또 다른 장점이 주변 분들이 4,700이나 주고 왜 뭐하러 기아차를 샀냐. 이 돈이면 예, 저도 그 돈이면 충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 돈 줄 테니까 그 정도 크기에 하이브리드 사와라 그러면, 근데 그 돈이면 살 차량이 없어요. 수입차는 모든 걸 포기해야 살 수 있고 한마디로 가성비가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는 거죠. 이 가격대에 이 크기, 이런 디자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정말 구하기 쉽지 않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은 미친 중고차 감가방어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딜러분께서 그 당시에 이거 인수하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뭐 주저앉고 그렇게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3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다시 되팔 생각 없냐, 손님이 찾고 있다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돈 100만 원 주고 보증기간 연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메리트는 있지만 새 차 가격에 300만 원을 얹어서 준다니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신차 딜러분께서 이 차를 지금 12,000km 주행하셨는데 신차보다 더 값을 얹어서 사겠다. 예, 손님이 찾고 있대요. 차량 상태는 따윈 필요 없고 그냥 달라. 그렇죠. 와, 그 정도로 하차감 있는 차네요, 확실히. 저 요즘에 벤츠보다 더 만족감이 높은 하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아 로고가 바뀌었거든요. 2021년 7월 1일 출시된 2022년 모델부터 적용이 된 거잖아요. 예, 22년식으로 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바뀐 로고는 정말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하, 기존의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소렌토의 디자인이 정말 남성적이고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은 장점은 아닌가요? 앞모습은 사실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뒷모습이 정말 제가 꿈에서 본 듯한 그런 디자인이 뒷모습이더라고요. 아, 이 차다.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죠. 후면부에 2분할 테일램프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리고 히든 와이퍼가 들어가더라고요. 세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가 17인치랑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몇 인치 휠인가요? 스타일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9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또 인상 깊어요. 그 옵션이 안 들어가면 쏴주는 게 각도가 조금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좀 낮은 옵션에는 벌브형 깜빡이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LED 턴 시그널 램프가 아주 섹시하게 들어가요. 아, 그거 볼 때마다 아닙니다. 실내 디자인만큼이나 실내 디자인도 저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긴 해요. 조금 레트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핸들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투톤 핸들이 요 또한 섹시해요. 속살과 약간 겉에가 분리된 것 같은 요 핸들, 약간 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 자꾸 여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실내 옵션 중에서 제가 좀 놀랬던 기능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더울 때 에어컨을 키던가 하면 자동으로 맞춰놨을 때 그러면 자동으로 통풍 시트가 작동이 되고, 아, 자동으로 켜져요? 예, 자동으로 켜지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히터를 키던가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을 같이 켜줘요. 신박한 친구네. 예, 아주 타면서 놀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터널 들어갈 때 공조기에 있는 실외 버튼으로 돼 있으면 알아서 실내로 바뀌고, 외기를 내기순환으로 예, 내기순을 바꿔주고, 또 하나가 창문이 열려
열려있으면 창문까지 닫아줘요. 요건 신기하네요. 신기한데 다시 열어주진 않아요. 아,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닫아만 주는데 네. 열어주진 않네요. 네, 그렇죠. 실내가 넓은 거는 장점은 아닌가요? 실내가 넓어서 선택한 것도 있는데 사람은 또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팰리세이드 크기를 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나요? 제가 가끔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갈 때가 많은데 항상 그전 차들은 뒷자리에 모시기가 좀 그랬어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기도 했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뒤에 독립 시트가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쾌적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시트가 어떤 뭐 공조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자가 완전히 독립이 돼 있어요. 6인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팔걸이부터 전부 다 독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앉아서 가셔도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폴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하셔서 이런 건가요? 저는 차박이나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차크닉을 좋아해요. 그냥 뒤에 꼬랑지 열어놓고 거기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풍경도 보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폴딩하는 부분이 장점이신 거네요. 그렇죠. 장점이긴 한데 순정으로 나온 폴딩 각도가 사실 만족스럽진 못해요. 완전 평탄은 아니네요. 예, 살짝 올라가 있는데 평탄화가 안 돼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튜닝을 했어요. 더 각도를 평평하게 더 눌렀고 리클라이닝 각도도 더 뒤로 할 수 있게 만졌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던 순간이네요. 일단은 실내부터 얘기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너무 돈을 안 썼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은은하다는 건가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단어 찍! 한 줄 있어요. 그리고 실내 시트 색상이 너무 황토방 같다. 친구한테 보여주니 어디 사우나 가서 황토방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다고. 네, 그것도 좀 개인적인 불만이고, 조금 더 진한 색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장님, 이 차량이 1.6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또 언덕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출력에 대한 목마름,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언덕을 만나면 엔진이 터집니다. 이건 왕! 이런다고요? 언덕만큼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디젤 못지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점은 얘가 언덕만 만나면 멍청해져요. 전기로 갈지 엔진으로 갈지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그 사이에 언덕에서 주춤주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기아. 예전에 가온이 떠오르는 거죠. 기아는 죽어서도 쳐다보지 말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해서 쌍욕이 나올 정도로 이 새끼들. 이 친구가 언덕일 때 전기부터로 갈까? 엔진으로 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고민을 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언덕만 만나면 꿀렁임이 동반돼요. 정말 마음 아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단점 하나. 결함 문제는 단점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제 차는 말짱하다고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났을 때였어요. 며칠 전에 엔진 오일을 교체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 차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다른 차 얘기죠 그거는. 보시죠 그럼. 아씨 뭐야 이거? 당첨이네. 제 차량도 엔진 오일을 만들어주는 좋은 차가 돼 있더라고요. 이 친구 또한 엔진 오일 증가되는 차량으로 당첨이 되셨다. 예. 기아에서 뭐 이슈 바꿔주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히 뭐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저도 뭘 받은 것도 없었고요. 제가 오토큐에 가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도 어떠한 공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심지어 엔진 오일 교체, 무상 교체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걱정은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민감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예약했던 차량을 취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불만 안 나면 되죠 뭐. 이 차다. 그 다음에 주차하고 움직일 때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 브레이크 쪽에서 끄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뭔가 물리는 느낌?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원하시면 교체를 해주겠다 했지만 교체해도 문제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썼어요. 보기에는 너무 이쁜데 이거는 세차를 하고 청소를 해도 다음날 되면은 왜 청소 안 했냐고 구박을 받을 정도로 먼지가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쁘긴 합니다. 이쁜 쓰레기인 거죠? 예, 이쁜 쓰레기. 그리고 이런 앞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봤을 때 구성이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좀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올드한가요? 요즘 스포티지나 K8 봤을 때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분리가 돼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요즘 나오는 차량 치고는 조금 올드하다. 사실 다이얼식 변속기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센세이션 했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요것도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신호등 빨간색일 때 중립을 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에 타고
타고 한 이틀 됐을 때 제가 그때 물통을 여기 하나 놨었는데 출발하려고 저도 모르게 물통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다이어리지 약간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라 운전할 때 한쪽 손을 올려놓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는 좀 불편해요. 적응은 아직도 안 되신. 그렇죠. 남자는 기어봉이죠. 예, 남자는 기어봉이에요. 수동이죠. 네, 스틱. 그렇죠. 또 하나가 주차할 때 어라운드 뷰가 이제 켜지는데 벽이나 차 사이에 그런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라운드 뷰를 보고 참고를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를 보셨을 때 시인성은 조금 답답하다. 예, 그렇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나요? 오늘 밤새도 되나요? 내일 아침까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렌토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미혼인데 제가 내리면 뒤에서 애가 둘은 더 내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가장 같은 느낌. 더 아닌 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산뜻하게 입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 이유도 있죠. 아하. 그리고 1열에서 풍절음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2열에서는 조금 시끄럽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 타봤는데 풍절음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1열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승차감이 1열에서 탔을 때는 그래도 SUV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이 되는데 뒷좌석은 뭘 넣었는지 굉장히 딱딱하고 안락한 느낌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소렌토 차 자체가 1열에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2열에는 뺐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차박 차크닉 때 똑바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 천장에 닿아서 목이 하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을 이렇게 삐뚤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예전에 레이 탈 때 차크닝 할 때는 높았거든요. 제 키가 193인데 레이트하면 멀어 보여. 193이요? 차크닉 하실 때 천정이 높이가 약간은 거슬리시는. 선열 시트가 정말 비상용으로 탈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그런 시트라서 애들 아니면은 도저히 탈 수가 없고요. 타더라도 뒤에 트렁크를 쓰지 못해요.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요. 소렌토의 옵션 장난질은 단점이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스마트 커넥터라는 옵션이에요. 스마트 커넥트는 핸드폰 무선 충전과 내장 블랙박스,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그 다음에 바깥에 터치형 버튼까지인데 이 세 개가 왜 같이 묶여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경우에 시트가 브라운이랑 그레이밖에 선택이 안 되고 블랙은 선택 자체가 안 돼요.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블랙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그게 기아 자동차의 배려죠. 옷을 신경 써라.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달에 타는 키로수가 한 3,000? 오, 많이 타시네요.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일과 사랑을 다 잡은 남자다. 더 잡을 순 없나요? 기름값은 일주일에 한 5만원? 5만원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한 400에서 450 그 이상 탈 때도 있고요. 자동차세는 나올 때마다 놀라긴 하는데 반년에 11만원 정도 냅니다. 1년이면 이제 22만원 정도 내는 것 같고요. 보험료는 나이가 좀 있는지라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최상위 트림 그래비티에다가 옵션을 거의 다 넣으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 이 옵션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현대기아 차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그냥 수입차 사세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내비게이션 안 넣으면 이 차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바보돼요? 그렇죠. 핸드폰을 걸고 쓰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기아 차에서 만든 내비가 아니라 카카오 내비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굳이 내비를 쓸 필요 없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걸 왜 같이 넣어줘야 되냐면 같이 연동이 돼요. 자율주행을 하다가도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요.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주고요. 시인성도 좋으신가요? 시인성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넣지 말아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 친구는 진짜 감론을박이 많아요. 넣었는데 안 쓰시는 분도 많고. 근데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요 1열에서 몰라요. 근데 2열에 가서 앉아보시면 한마디 나옵니다. 아, 내가 구름 위에 앉아있구나. 무릉도원에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되고 결국에는 풀옵션이 답이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옵션들을 많이 만족하시는 편이네요. 현대기아는 옵션 없으면 뭐 의미가 있나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지는 않나요? 후회는 있죠. 아, 있다고요? 왜 지금까지 수입차만 고집했을까라는 후회를 했죠. 왜 지금 이런 신기술을 이 가격에 이제야 맛봤을까. 예전에 수입차만 고집할 때는 서비스 센터를 갈 때 무조건 2주 전 예약, 한 달 전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현대기아 차를 타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면 다 해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수리비도 수입차 탈 때는 기본 스패너만 들어도 50만원,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30.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범퍼 하단 쪽에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긁혀서 교체만 했는데 부품값만 15고 수리비 15, 총 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두 번 다시 물었어요. 30만원에 맞냐고. 유지비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물론 원래부터 국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벤츠 싫고 누가 BMW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 가격에 현대 기아차 소렌토를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브랜드 남에게 보여주고 하차감을 중요시한다. 그래도 소렌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를 이번에 처음 구매해서 이제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사실 구매하기 전에 시승도 안 해봤고요. 그냥 무조건 좋겠구니 하고 샀는데 이제 지금 시점 왔을 때는 도저히 휘발유나 디젤 이런 내연기관 차는 구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숙성, 연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저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셀동 화장품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평상시에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제 무료 체험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예,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형님들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